1868년 조선 조정에 일본이 보낸 외교 문서가 올라온다. 일본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서계에는 늘 쓰던 조선의 도장 대신 일본 정부의 도장이 사용됐다. 조선 관리에 대한 호칭도 대인에서 공으로 격하됐다. 심지어 일본 왕을 황제로 칭하기까지 했다. 외교 관계에서 조선을 의도적으로 낮추려 한 것이다. 고종을 대신해 정사를 돌보던 흥선대원군은 이 문서가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문서 수정을 요구하며 강경하게 대응한다. 1872년 급기야 일본은 초량외관에 군대를 보낸다. 작전을 지휘한 인물은 일본의 외무성 관리 하나부사 요시모토. 조선에 상륙한 일본 군대는 무력으로 초량외관을 침탈한다. 임진왜란 이후 200년 가까이 지속된 평화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막을 내린 것이다.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이건 이제 당시 일본의 그 정치 상황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막부가 무너지고 그 왕정 복고가 단행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일본의 격이 격상된 높아진 것을 그 조선에 알릴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조선이 수용하기를 그런 그 외교 틀을 조선에 이제 수용하도록 계속 강요하는 이런 상황에서 서계 문제도 마찰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 사건이 일어난 게 1872년 아닙니까? 제가 아주 억울해하는 조선 최초의 이제 불평등 조약인 이제 강화도 조약이 맺게 된 계기가 이제 운요 사건이잖아요. 네. 그 운요 사건이 벌어지기 3년 전에 지금 저 침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일본은 저때 이미 조선을 침략할 준비가 돼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왜 하필 저 시점에 일본은 굳이 조선을 침략의 타겟으로 삼은 건가요? 그러니까 일본도 문이 열렸거든요. 1853년 그 페리 제도, 그 미국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문이 열리면서 거기도 이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그런 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섰던 막부, 이 막부를 몰아내자, 무능한 막부 몰아내자는 막부 타도 운동이 전개되는데. 또 이제 많은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바로 정한론입니다. 네. 바로 군사력과 이제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조선을 침략하자라고 하는 이 정한론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하는데 왜 남의 나라를 침략하자는 건지 논리가 저는 그죠? 그런 거잖아요. 네. 이 최태성 씨가 우리 집을 털어요. 그러면 내가 힘을 길러서 막아야지. 아 그래? 여기 털어야지. 하고 옆집 털은 거랑 뭐 똑같잖아요, 지금 논리가. 아, 그거예요. 예. 미국이나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이 세니까 저기 고개 숙이고 뺏길 건 뺏기고 뺏긴 거를 청이라든지 조선에서 가져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요시다 쇼인의 어떤 그 제자들이 이제 막부 타도 운동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일으킨 게 뭐냐면 바로 메이지 유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요시다 쇼인 중에서 그 제자 중에서 아실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을사늑약. 아직 모르시겠죠? 통감. 통감? 아직 모르시겠죠? 조선의 자, 마지막 왕정 키워드 안중근. 이또 그렇죠. 이도 이러고. 다 여기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일본과의 그 어떤 그때 그 근대사를 좀 이해하려면 이 외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요. 예, 어떤 키워드였네요. 지금 이제 살펴보니까. 그 외관이 이제 점령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네. 강화도 조약으로 확실하게 이제 조선에 그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네. 이 외관 또 이제 결국은 그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관 부지가 그 일본 공사관이 이제 설치되게 되고 그곳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개 거류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일본의 뭐 어떤 그 뭐 하나의 그 관할 구역으로 이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아마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건물 모습이 일본식으로 그러네요. 확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글씨에도 저 보면은 대일본관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죠 대일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우리 기분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장기가 아주 일장기요. 버젓이 헐렁이고 있는. 걸려 있는 네. 거. 바로 이곳은 조선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본 땅이다라는 이 야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저 새빵을 살짝 좀 준 건데 갑자기 안방을 치고 들어오더니 문패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다는. 그렇죠. 경북 그 칠곡 말이에요. 네. 거기 아직도 이제 외관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좀 뜻밖의 좀 정작 조선 후기 내내 외관이었던 곳은 지금 그 이름이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 현재는 거기 명칭은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그 이 지역이 그 뭐 대략 한 10만 평쯤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부지가 넓어서 그 다 이제 그 뭐 이렇게 동명이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가장 상징적인 곳이 바로 이 광복동이라는 명칭이에요. 이 광복동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그 지역에 원래 초량 외관에 그 동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외관이라는 곳은 결국 근대 이후에는 침략의 역, 상징 공간이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곳에 우리가 정말 광복을 했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동네 이름을 광복동이라고 했다라는 거죠.